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이제 특정 조건에서 과도한 운동이 탈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신체 건강에 좋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서 모발 건강에도 좋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 섭취 없이 체지방을 급격히 줄이는 경우나 잘못된 운동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근육을 만드는 이제 외국 보디빌더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강한 근육 생성 효과가 있지만 테스토스테론을 인위적으로 이제 증가시키면서 DHT 수치를 급격히 올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모낭이 빠르게 손상되며 탈모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수들은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간에 극심한 체중 감량을 하기도 하고 제한적인 식단을 통해서 탈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한다든지 식단을 무리하게 가져가는 등 극단적인 운동 방식만 배제한다면 운동은 이제 오히려 탈모에 도움이 되는 요소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전신 혈류가 활발해지고 두피로 가는 혈류량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모낭은 혈관을 통해서 이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혈류가 개선되면 건강한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이 더 골고루 전달되게 됩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은 두피 모세혈관의 혈류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탈모의 매우 큰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하면 운동이 스트레스성 탈모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모가 걱정돼서 운동을 중단하시는 것보다는 올바른 운동법을 숙지해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건강과 탈모 예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처럼 심장 박동을 올려주고 혈류를 촉진하는 운동은 두피의 영양과 산소를 더 잘 공급해 주기 때문에 모발 건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주 2, 3회 정도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해 준다면 대사 기능이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향상돼서 탈모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운동 강도로는 이제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운동 종류와 이제 강도의 경우 일반적인 케이스를 바탕으로 설명드린 것이며 개인의 이제 지병 유무라든가 그날의 컨디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에 나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병행하면서 탈모를 예방하고 싶다 하시면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머리카락 자체가 이제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다 하면 모발이 약해지고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 모발 성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이제 비오틴, 그리고 이제 모낭을 보호하고 탈모 억제에 도움이 되는 아연, 두피에 이제 산소를 전달하는 철분, 결핍 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는 비타민 D를 권장량에 맞게 꼭 섭취하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식단과 같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오히려 모발에 해롭습니다. 영양이 이제 불균형해지면 몸이 생존에 중요한 장기 위주로 영양을 돌리게 되고 머리카락은 가장 먼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균형 잡힌 식사가 모발에도 또한 건강에도 가장 좋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머리숱이 많다는 건 지금 당장의 모발량이 많다는 뜻일 뿐이고, 실제 탈모는 숱의 양보다는 이제 모낭의 건강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탈모는 이제 보통 눈에 띄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전성 탈모의 경우에는 앞머리 M자라던가 이제 정수리부터 아주 천천히 얇아지고 가늘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머리숱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수리 사진을 찍어보고 왜 이렇게 많이 비었지? 하고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숱이 많다고 해서 탈모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탈모가 진행이 된다 해도 티가 잘 나지 않아 발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고, 반드시 이 점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인 탈모 초기 신호는 첫 번째로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이전보다 빠지는 양이 부쩍 늘어났다 하면 탈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전보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또한 이로 인해 두피가 훨씬 더 잘 보인다면 모낭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탈모는 머리가 한 번에 확 빠지기보다는 굵기와 밀도가 점차 줄어들면서 서서히 티 안 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탈모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따로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충분한 수면, 올바른 영양 섭취,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 습관 관리만 해주셔도 충분한데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탈모 초기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모는 한번 시작되면 모낭이 급격하게 약해질 수 있고, 그 수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영구적인 손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초기 증상이 발생했다 하시면 병원에서 반드시 모발 상태라든가 두피 상태를 확인하고 탈모 진행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탈모약 복용이나 생활 습관 관리 등 간단한 조치로는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탈모 증상을 느끼고도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미 모낭이 많이 손상됐거나 기능을 잃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두피 관리만으로 다시 모낭을 되돌리기는 어렵고, 이미 빠진 부위는 자연스럽게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모발 이식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건강한 뒷머리 모낭을 탈모 부위에 옮겨 심는 방식인데, 이식된 모낭은 기존보다 훨씬 굵고 탈모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반영구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식은 단순히 머리카락만 심는 게 아니라 얼굴형과 이마 라인, 밀도, 방향까지도 고려한 디자인 작업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숙련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탈모가 꽤 진행된 상태라면 지금이 더 늦기 전에 탈모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에도 탈모 정도에 맞춰 이식이 필요한 상태인지 혹은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정밀 진단을 통해 확인해 드리고, 탈모 증상이 발견된 분들은 주변 병원에 꼭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탈모 회복은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봉주 선수 외에도 모발 이식을 이제 탈모 치료로 선택한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이제 한 명이
바로 축구계의 전설 데이비드 베컴이 되겠습니다. 베컴은 이제 전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자 이제 패션의 아이콘으로 늘 세련된 외모와 이제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아 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선수 생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M자 탈모가 이제 진행되는 모습이 이제 포착되기도 해서 많은 팬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눈치채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한 순간부터 예전보다 훨씬 이제 풍성해진 헤어라인과 탄탄한 머리숱으로 다시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서 혹시 모발 이식을 받은 게 아닐까 하는 이제 관심이 집중되었죠. 베컴 본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술 여부를 밝히진 않았지만 수많은 해외 언론과 탈모 의사들이 모발 이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위적인 느낌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복원된 헤어라인이 대중들에게 이제 인상 깊게 다가왔고, 그로 인해 이제 탈모는 더 이상 감춰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바꿔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야구 선수 윤성민 선수가 있겠습니다. 윤성민 선수는 실제로 이제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이제 모발 이식을 했다 고백을 한 이후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시술 이후에 이제 정리된 헤어라인과 달라진 인상 덕분에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훤해 보인다, 너무 자연스럽다, 이러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발 이식이 이제 티가 거의 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선수들의 이제 선택이 더욱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국내외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탈모를 더 이상 감추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위한 관리로 접근하고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스타들이 탈모 치료법 중에서 이제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과 확실한 효과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탈모 약이나 이제 주사 치료 같은 방법은 일정 기간 이상 이제 꾸준히 지속해야 되고 개인마다 이제 반응 차이도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운동 선수들은 이런 탈모약 복용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탈모약 성분인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핑 검사에서도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선수들은 도핑에 걸릴 위험성 때문에 약물 복용을 피하기도 합니다. 또한 탈모약은 근육량이나 이제 컨디션, 성기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서 몸이 생명인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리스크가 따르는 선택이죠. 반면 이제 모발 이식은 약물 복용 없이도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직접 자신의 이제 모낭을 옮겨 심는 방식이기 때문에 시술 후에 이제 생착만 잘 되게 되면 눈에 띄는 변화가 확실하게 되고, 최근에는 이제 절개 없이도 흉터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머리카락을 이식할 수 있는 비절개 방법들이 생겨나면서 회복도 이제 빠르고 티도 나지 않게 돼서 훈련이나 이제 방송 생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운동선수들이 모발 이식을 선택하는 건 효과가 이제 가장 확실하고 본인의 활동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운동량이 많고 활동 영역이 많은 이제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일상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고 티가 나지 않는 방법이 좋기 때문에 진짜 무컷 모발 이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지 않고 모낭을 채취하는 고난이도의 시술 방법이 되겠는데요. 진짜 무컷은 모발을 한 올 한 올 사이에서 그대로 남겨둔 채 정밀하게 채취하기 때문에 채취한 이후에 이제 뒷머리를 봤을 때 거의 변화가 없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덕분에 이제 시술 후에도 훈련이나 이제 방송, 외부 활동에 이제 지장 없이 복귀가 가능하고 흉터나 삭발 자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절개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운동 중 두피가 이제 당기거나 불편한 느낌이 없고 두피 손상도 적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빠른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렇듯 이제 진짜 무컷 모발 이식은 활동성과 외모 모두를 이제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진짜 무컷 채취 방법은 일반 직장인 분들에게도 이제 매우 적합한 채취 방법이 되겠는데요.
요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활동과 외부 일정이 많아서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분들께는 이제 회복 기간이 짧고 일상생활로 빠르게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채취 방법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무컵 모발 이식은 두피를 절개하지도 않고 삭발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술 후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고 삭발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업무 복귀는 물론 활발한 이제 사회 활동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고 확실한 탈모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무컷 모발 이식은 매우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유통기한이 지난 샴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샴푸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샴푸 같은 경우 계면활성제라든가 방부제, 향료 등 주된 화학 성분들이 이제 불안정해지고 두피에 자극을 주게 돼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두피가 매우 민감하신 분들이 많고 이미 이제 탈모 증상이 시작된 분들에게는 이러한 자극들이 이제 모낭을 약화시키고 탈모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보존 성분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균, 바이러스 등의 번식 위험이 커지고 두피에 닿게 되는 순간 알러지 반응이나 이제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이제 샴푸를 고르실 때는 언제 개봉했는지,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유통기한은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바로 잘못된 샴푸 보관 방법이 되겠는데요. 샴푸는 기본적으로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샴푸를 이제 습관적으로 화장실 안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제 화장실이 평소에는 이제 괜찮아 보여도 샤워를 하고 난 직후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바로 이제 탈모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샴푸 내부에 이제 세균, 곰팡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번식하기 쉬운 조건을 만들어주고 샴푸의 성분을 변질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샴푸는 이제 되도록이면 욕실 외부, 특히 이제 햇빛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사용 후에는 이제 뚜껑을 꼭 닫아주고 용기 입구에 이제 물기가 남지 않도록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샴푸를 보다 안전하고 좋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하셔야 할 것이 보관 용기의 형태입니다. 가능하면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튜브형이나 뚜껑형 샴푸보다는 펌프형 방식의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펌프 방식의 이제 제품이 외부 공기와 접촉되는 이제 횟수를 줄여주고 샴푸가 변질될 가능성을 낮춰주며 세균 오염의 위험도 줄여줍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 떠도는 탈모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보고 샴푸에 간혹 이상한 재료들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는 이제 양파즙, 맥주, 소금, 심지어 이제 식초까지 섞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미 적절한 계면활성제와 안정제가 이제 포함된 상태로 제조된 샴푸를 외부에서 이제 무언가 추가로 이제 섞는 순간 보존력도 떨어뜨리고 변질 가능성도 매우 높여줍니다. 따라서 이제 두피 트러블이나 탈모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샴푸는 매일 쓰는 제품인 만큼 사용 방법, 보관 환경까지 이제 꼼꼼히 신경 쓰셔야 두피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헤어라인은 이제 얼굴을 감싸는 틀, 프레임과 같아서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의 이제 모습을 보면 이 점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요새 핫한 이제 배우 박보검 씨를 예로 들어보면 깔끔하고 이제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이 젊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수 아이유 역시 부드러운 곡면의 헤어라인 덕분에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주게 됩니다. 반면 이제 헤어라인이 찌글찌글하면서 이제 불규칙하거나 높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즉 헤어라인은 단순한 이제 머리카락의 경계선이 아니고 얼굴의 이제 입체감, 균형, 개성, 분위기까지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연예인들이 헤어라인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최근 이제 탈모 치료와 미용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면서 단순히 이제 머리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얼굴 전체의 인상을 바꾸는 맞춤형 시술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연예인 헤어라인을 갖기 위한 대표적인 시술이 바로 시크릿 헤어라인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여성 연예인처럼 좀 자연스럽고 세련된 헤어라인을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시크릿 헤어라인 시술의 핵심은 완벽한 맞춤 디자인에 있습니다. 시술 전 모발 이식 의사가 환자의 얼굴형, 이목구비, 이마의 넓이, 두상 등 다양한 요소를 우선 정밀 분석하게 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로 최적화된 헤어라인을 설계합니다. 이후에는 채취한 모발을 헤어라인의 곡선과 밀도, 모발 방향에 맞게 정교하게 이식을 진행합니다. 모발의 이제 각도, 굵기, 방향까지 이제 섬세하게 맞추는 기술을 활용해서 시술 부위가 자연스럽고 원래 머리카락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기존의 일반적인 이제 모발 이식과 비교해서 수술 시간도 최적화되어 있고 회복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자극을 최소화해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쁜 현대인, 특히 외모 관리가 중요한 분들에게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크릿 헤어라인 시술을 받으신 분들의 이제 경험담을 들어보면 가장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게 외모 변화에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올라가면서 사회생활을 할 때나 이제 대인 관계에서도 자존감이 높아져 태도도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제 헤어라인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니 얼굴 전체가 부드러워지고 조화롭게 보인다는 피드백도 자주 받습니다. 특히 각지고 강해 보이던 인상이 한층 부드러워졌다. 이마가 이제 적절한 크기로 내려오면서 훨씬 봉안처럼 느껴진다고 하십니다. 얼굴형과 이제 이목구비에 맞게 디자인된 헤어라인 덕분에 평소 이제 고민하시던 얼굴 비율 문제도 개선이 되셨다고 하시고 이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예뻐졌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이제 가장 뿌듯하다고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헤어라인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탈모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모발을 심는 시술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인상과 이제 균형을 바꾸는 중요한 이제 미용적 시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얼굴형과 개성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진행할 때 환자분들과 이제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얼굴형, 이목구비, 두상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에게 이제 어울리는 헤어라인 모양은 사람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달라 혹은 연예인 누구를 따라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디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술 후에 이제 자연스러움과 장기적인 유지력이 되겠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예쁜 결과만큼이나 오래 유지되는 결과가 중요한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제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시크릿 헤어라인 시술이 되겠는데요. 모발의 방향이라든가 이제 밀도, 각도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절해서 자연스러운 헤어라인을 만들고 생착률을 높여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술을 맡길 의료진의 이제 경험과 전문성 역시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요. 헤어라인 이식은 섬세함이 요구되는 시술로서 의료진의 이제 실력과 경험에 따라서 결과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이 단연간 이제 수많은 시술 경험과 최신 장비를 이제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의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을 선택하셔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성분들의 이제 시크릿 헤어라인 시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개인의 얼굴형과 이제 특징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맞춤형 시술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이제 시술 후 관리가 왜 중요한지도 함께 알아봤는데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단순한 탈모 치료를 넘어서 자신만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헤어라인 시술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에게 딱 맞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헤어라인을 갖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식 의료진과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헤어라인 이식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고민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닥터의 모든 정보 윤종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